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스 공부 4단계고 파이썬의 이제 비밀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자료형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밀은 자료형에 대한 비밀인데 인스턴스에 우리가 자료형이 뭔지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타입을 찍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인스턴스 이름 플러스 이제 물음표 이렇게 쳐가지고 제가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타입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했었습니다. 요 클래스 알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바꿔보면서 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요 클래스를 선언하고 여기에서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pp2023이라는 인스턴스가 생겼죠. 그리고 내가 구현한 CO라는 거를 하면은 이러한 일련의 제가 미리 사전 정의한 동작들이 쭉 나옵니다. 요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 타입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쳐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로 해도 된다고 했죠. 그쵸? 타입이 뭐예요? 중꺾만해? 이게 무슨 일이지?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입이 뭐냐면은 A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잖아. 이렇게 만들면은 타입이 뭐가 나와요? 리스트. 그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입인데 얘는 뭐라는 거야? 이게 중꺾마가 무슨 타입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pp2023이라는 인스턴스의 자료형은 중꺾마예요. 그쵸?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첫 번째 가설은 우리가 잘 몰랐지만 파이썬 내부에 되게 깊은 곳에 중꺾마라는 내장 자료형이 있었던 거야 원래부터. 그쵸? 그런데 우리가 만든 pp2023이 되게 우연의 일치로 그 중꺾마라는 자료형을 따른다는 거지. 마치 이제 리스트라는 내장 자료형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면 얘가 타입이 리스트가 되는 것처럼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리스트라는 타입을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죠. 이거 너무 억지스럽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은 애초에 이런 타입이라는 거는 클래스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죠. 타입이 중꺾마.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클래스의 이름이네. 얘가 클래스의 이름이려면은 얘도 클래스의 이름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인스턴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내부에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라는 클래스에서 A라는 인스턴스를 찍어낸 거야. 그러니까 타입이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튜플이라는 클래스 이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인스턴스를 찍어내는데 그거를 이제 물음표 치면 타입이 튜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가설은 이렇습니다. 원래 인스턴스의 자료형은 인스턴스를 이제 찍어내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pp2023의 자료형이 중꺾마가 되는 거고 요 해석을 리스트에 적용을 하면은 원래 리스트 그러니까 A 요런 거 있죠. 요런 거의 자료형이 리스트인 이유는 원래 이제 리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A는 리스트라는 클래스에서 찍혀진 인스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 내부적으로는 리스트 자료형을 찍어낼 수 있는 클래스가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요게 맞는 거예요. 자, 이제 요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되게 간단한 코드죠. A는 1, 2, 3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무튼 요거를 실행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A라는 인스턴스가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에서 A라는 인스턴스를 찍어내는 문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A라고 이제 딱 찍으면은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요거는 뭐예요? 튜플에서 A라는 인스턴스를 찍어내는 문법이고 그래서 이제 A의 타입을 찍어보면은 튜플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int라는 클래스에서 A라는 인스턴스를 찍어내는 문법입니다. 얘는 string이라는 클래스에서 A라는 인스턴스를 찍어내는 문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런 거는 모두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로 찍어내는 그 과정이 뭔가 이제 다른 표현 방식으로 축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잖아.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를 지금 보니까 뭐예요? 리스트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어. 그리고
가로를 열고 닫으면 이게 인스턴스를 찍어내는 문법이라고 우리가 했죠. 그 찍어낸 문법의 이름이 그러니까 찍어낸 인스턴스의 이름이 A라고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는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그 코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좀 공부를 하면은 리스트라는 클래스에서 A라는 인스턴스를 인스턴스화하는 코드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뭐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2, 3이라는 투플을 제가 선언을 했는데 그 투플이라는 거를 형태 변환해 가지고 리스트로 만든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뭐예요? 얘는 이렇게 싹 보니까 리스트에서 A라는 인스턴스를 찍어내는 문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내가 뭐를 쓸 수가 있었잖아. 언제? 이 리스트라는 그 클래스에서 이닛이라는 함수를 내가 조정을 하면 이거를 찍어낼 수 있었잖아요. 바꿀 수.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가로 열고 1, 2, 3이라는 거는 리스트에서 인스턴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가로 열고 그러니까 이 튜플 형태로 넣는 거는 그 이닛 함수의 입력이 되겠죠. 그렇죠? 요런 것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A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A하고 이제 점을 찍으면 숨겨놨던 이제 특수한 기능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리스트 특화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없는 말을 막 이제 지어내면서 썼는데 얘가 인스턴스잖아요. 리스트에서 찍혀진 인스턴스면은 이 여기 있는 함수들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겠어요? 리스트라는 이름의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리스트 자료형 특수 기능들 뭐 이런 식으로 막 부르면서 우리끼리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정식 용어는 제가 메소드라고 한다 이러면서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그 내용이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뭔가 이 그 파이썬에 처음 딱 들어오면은 뭐 인스턴스 이름에다 점을 찍고 뭐를 위해 쓰는 그 문법이 너무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클래스랑 인스턴스 그다음에 메소드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은 그 전에 이제 초급 단계에서 배웠던 문법이 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조금 더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인스턴스의 자료형은 클래스의 이름이다.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밀. 자, A에다가 지금 1, 2, 3이 있어요. 얘는 자료형이 뭐지? 스트링이죠. 그렇죠? 요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와요?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리스트가 나오죠. 요거는 자료형이 리스트이죠. 얘는 그 자료형 변환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스트링이라는 게 요 그 리스트라는 뭐 함수 비슷한 이런 느낌의 갖고 있는 뭐를 거치게 되면은 얘가 리스트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자료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료형 변환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요런 거죠. 그 요 리스트에서 이제 A 하면은 클래스에서 뭐를 이제 찍어내라라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로 만드는 문법이고 여기에 1, 2, 3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리스트라는 클래스에 정의된 이닛 함수를 이용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료형 변환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리스트라는 클래스에서 그냥 새로운 인스턴스 요거를 만드는 건데 이름은 주지 않았고요. 요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클래스를 만들 때 A라는 입력을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init이라는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사실 요거하고 같은 코드예요. 그러니까 A라는 리스트를 일단 만들어요. 여기도 이제 내부에 이제 init이라는 게 적용이 됐겠죠. 그럼 이제 A의 타입은 리스트가 되고 A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숨겨진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진짜 숨겨진 메소드가 맞아요. 이닛이라는 그 숨겨진 메소드가 있겠죠. 여기 있죠. 요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닛을 하게 되고 1, 2, 3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과정이 뭐예요? 요 세 개의 과정이 요 위에 있는 요 과정이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은 코드죠. A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이 리스트에 init이라는 메소드를 제가 숨겨져 있지만 끄집어내서 써가지고 1, 2, 3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A를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원래 init이라는 함수는 리스트에서 인스턴스로 만들 때 그때 최초 실행이 되는데 내가 그냥 끄집어내서 한 번 더 실행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이거랑 또 똑같은 효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코드를 추가 실행한 다음에 A를 출력하면 초기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를 초기화할 때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초기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파이썬의 비밀. 그러니까 얘는 자료형을 변환하는 코드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1, 2, 3이라는 거를 리스트 클래스의 이니트의 입력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리스트 클래스에서 그냥 인스턴스로 만드는 그 과정을 수행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요거는 그 비밀 1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클래스 이름을 자료용으로 해야 되냐.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제 파이썬이 이렇게 만든 건데 왜 그렇게 하면은 어떠한 점이 편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자, 저번에 했던 건데 업을 하거나 이제 점프를 하면은 이제 A의 값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제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init을 reset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했는데 이 reset은 A의 값을 0으로 일단 초기화하고 A의 값이 0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출력을 하나 넣어주는 이러한 코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업을 하게 되면 A의 값이 1 증가하고 이 메시지가 출력되죠. A의 값이 1 증가했다고. 점프를 하게 되면 A의 값이 점프 사이즈만큼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이러한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A의 값이 얼마, 그러니까 점프 사이즈만큼 증가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show를 하게 되면은 이 현재 A가 갖고 있는 값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선언하고 실행을 하면은 실행을 하는 순간 얘가 실행이 되겠지? 얘가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얘를 실행하라 그러네?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겠죠? A의 값이 1로 초기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 자료형을 살펴보니까 타입이 업점프죠. 그렇죠? 아, 이거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업이라는 메소드를 쓰면은 A의 값이 1 증가했습니다. 라고 해요. A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1 증가했대. 그 다음에 점프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2를 하면은 마이너스 이만큼 또 증가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1 증가하고 마이너스 2 증가하면은 지금 갖고 있는 값이 얼마야라는 거를 내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show라는 거를 쓰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쵸? 리셋도 한번 써볼까? 리셋하면 이제 A의 값이 0으로 초기화되었다고 하고 이때 다시 잘 초기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점프 show 이렇게 하면은 이제 0으로 잘 들어가 있죠? 그렇죠? 간단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show라고 쓰는 메소드 있죠. 요거는 프린트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하여튼 A가 갖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되게 이상한 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한 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제가 코드를 입력했을 때 요거를 실행한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프린트라는 함수를 제가 다시 정의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딱 들어도 야 그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첫 번째 이유는 프린트라는 거는 파이썬 내부에 있는 뭔가 이제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가능하다고 칩시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우리가 프린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뭐 굳이 이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은 파이썬 내부에 있는 기능을 건드리는 거는 되게 그 위험할 것 같잖아요. 스틀리면 파이썬을 새로 깔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불안하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A라는 자료에다가 그러니까 A라는 변수에다가 뭐 1, 2, 3 이런 거 숫자를 넣어가지고 프린트하면 1, 2, 3이 출력이 됐잖아.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겨우 요런 거 좀 출력을 하려고 그 프린트의 기능을 내가 바꿔버리게 되면은 그런 기능들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말이 돼요. 그 요 오브젝트의 자료형은 업점프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만든 자료형이에요. 이런 자료형은 아마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만든 클래스니까. 그런데 이 자료형이 업점프인지를 체크를 하고 만약에 자료형이 업점프라고 한다면은 프린트의 기능을 그 자료형에 한정해서 바꾸는 거예요. 다른 자료형은 건들지 않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코드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내가 이 기능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관찰입니다. 방금 말한 거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인데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메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업점프 오브젝트 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그 클래스 이름이에요. 이 대문자 UP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된 클래스에서 찍힌 인스턴스가 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는 이제 생성이 되어서 뭔가 이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값이 저장된 메모리 주소가 있겠죠. 그 메모리 주소가 이런 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요거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요것도 이제 의미 있는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영 뭐 쓸모없는 그런 스트링은 아니고 왜냐하면 얘가 클래스 이름도 알려주고 이 자료가 저장된 메모리 주소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영 쓸모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 내가 볼 때 얘는 쓸모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프린트 해가지고 난 요렇게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그쵸? 근데 원래 얘는 뭐 이닛이라는 숨겨진 메소드가 뭐 요런 게 있다면서요. 그쵸? 요런 게 있다고 했는데 요러한 숨겨진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어떤 문자열이 튀어나오는데 많이 보던 문자열이죠. 그쵸? 요거 문자열이잖아. 그냥 따옴표로 묶여 있으니까. 근데 이거 아니에요? 똑같네.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요거를 한 거하고 지금 요거를 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지 않나? 그쵸? 그럼 내가 만약에 요거를 한 거의 결과를 어떠한 식으로 바꾸면은 요 결과도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요거의 결과를 어떻게 바꾸지? 얘는 또 함수잖아요.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니까 어떤 숨겨진 메소드를 실행하니까 문자열이 리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숨겨진 메소드를 실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타입의 문자열이 리턴이 되도록 하면은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내부 구조를 건드리는 뭐 제가 이제 이름을 잘 처음에 좀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고 해킹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컴공에서는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해요.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미 정의가 되어 있던 거를 한 번 더 덮어 씌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부에 내가 옛날에 요런 펑션을 정의했어요. 그냥 아무 기능도 없고 요거를 실행하면은 얘를 출력해주는 그냥 아무 뜻도 없는 단순한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얘를 새로 정의했어. 이렇게 앞으로는 그냥 규빈하로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얘를 출력하면 뭐가 되겠어요? 새로 정의한 얘로 덮어 씌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함수가 정의되어 있더라도 내가 나중에 덮어 씌우면은 그 함수의 기능을 다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UP 여기에는 이러한 함수가 내부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실행이 되고 있겠지. 그런데 요거를 제가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에 우리가 요러한 함수를 다시 정의해요. 이름으로. 요러한 함수 이름을 다시 정의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원래는 이제 쇼 자리였거든요. 요런 쇼라는 메소드 자리였는데 요거 이름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요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요거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UP 점프에 show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값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애는 없다. 대신에 뭐가 있어요? 이런 거로 제가 이름을 바꿔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얘가 있겠지. A는 0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PR한테 A, 그러니까 요거를 하게 되면은 A는 0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문자로 그냥 출력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얘하고 똑같았잖아. 그래서 얘를 해보면 될까 싶었는데 됐죠. 그래서 요 클래스에 한정해 가지고 제가 PRINT의 동작을 다르게 동작하도록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1, 2, 3. 너무 이제 단순한 그 코드죠. 리스트를 만드는 코드인데 PRINT A라 하면은 1, 2, 3이 나오네. 그쵸?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요거였단 말이죠. 요런 숨겨진 그 메소드가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하니까 요러한 문자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를 수행한 거하고 요거를 수행한 거하고 사실 이제 얘가 똑같은 거란 거죠. 근데 누가 이런 숨겨진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 갖고 요렇게 이제 코드를 짜겠어요. 그냥 얘 그 요렇게만 입력을 해도 요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끔 파이썬의 내부적으로 정의를 해 놓은 거죠. 그렇죠? 다 비슷합니다. 네. 이러한 셋을 선언을 하고 그럼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게 나오게 되죠. 이게 뭐 되게 특별한 기능이 아니고 이러한 함수를 내부적으로 정의를 했고 이게 출력이 되도록 그냥 만들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출력이 되죠. 왜냐하면 이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이 되니까. 넘파이 어레이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0부터 3까지 어떠한 이제 어레이들을 쭉 만드는 거고, 길이가 4인 벡터를 만들고, 요거는 길이가 4인 벡터를, 쉐입을 2,2로 바꿔준 거죠. 얘를 프린트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만약에 이 디코드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그 마치 이러한 매트릭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엔터를 치는 코드가 문자열에 들어가 있고 결국에는 얘를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파이썬의 이제 세 번째 비밀은 프린트 A 있죠. 프린트 A는 요거의 축약 버전입니다. 요거를 줄인 버전이 요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클래스에서 정의된 숨겨진 메소드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언더바 뭐뭐뭐로 시작하는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파이썬의 동작 원리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그 비밀 덩어리인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눌러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탭을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명시적으로 이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숨겨진 기능들이 되게 많죠. 숨겨진 기능들이 이렇게 쭉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러한 숨겨진 기능들 중에서 뭐 언더바 이러한 그 기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코드가 요거를 셋으로 만든 다음에 요것도 셋으로 만들고 교집합이 있는지 체크를 하면 되죠. 그쵸? 내가 만약에 뭐 이러한 이름을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없다고 나오겠지.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밀. 네 번째 비밀은 또 이제 그 언더바로 시작하는 어떠한 메소드입니다. 요거는 그 REPR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리프레젠테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프린트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프린트도 뭔가 이제 출력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얘도 뭔가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겹치긴 해요. 겹치긴 하는데 한번 이제 그 약간 디테일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알고 싶잖아요. 원하는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프린트 많이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하고 A하고 그냥 엔터 치면은 나와 이렇게. 그래서 굳이 프린트 하면서 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물론 이렇게 해도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제 첫 번째 의무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이름을 치고 엔터를 딱 누르는 거하고 PRINT하고 가로 열고 오브젝트 이름 쓰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는 거하고 이게 항상 똑같은가? 라는 생각이 들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러한 넘파이 어레이를 만들고 리쉐이브 주면은 A하고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렇죠? 근데 얘를 아까 본 것처럼 PRINT A라고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PRINT A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하고 똑같았어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A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요거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쓴 것처럼 얘도 뭔가 이제 원래 원칙대로 하려면은 다른 방식으로 문자를 봤어야 되는 건데 얘가 무언가의 이제 축약 버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요 함수로 이루어진 얘 문자열을 뭔가 이제 바꾸는 형식이라면은 이 이렇게 어레이라고 써 있고 가로 열고 뭐 이렇게 가로 꺽쇠 두 개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된 포맷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뭔가 언더바 str 말고 다른 숨겨진 메소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요거는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이제 엔터를 치는 거하고 PRINT 플러스 이제 엔터를 치는 게 좀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서로 왠지 다른 숨겨진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숨겨진 기능이라는 거는 언더바로 시작하는 어떤 함수들, 그쵸? 그런 서로 다른 함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이름은 이제 요러한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로 두 개 치고, 요거는 엔터를 치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줄을 바꾸라는 의미고, 되게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렇게 한 칸 띄워져 있거든요. 한 칸 띄워져 있는 이유가 요렇게 이제 맞춰갖고 보이게 하도록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PRINT 이렇게 하고 드래그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출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막 밀려 있게 되잖아요. 이게 보기 싫으니까 이 수동으로 스페이스를 넣어준 거예요. 깜찍하죠, 되게. 이 얘를 쳐보면 저 이거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이런 거를 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페이스를 하나 넣고 콤마를 찍고 이거를 줄바꿈을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스페이스가 많냐? 요거만큼 있는 거야, 요거만큼. 그렇죠? 요거만큼 줄을 바꿔주기 위해 갖고,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이거를 하는 거지. 이거를 출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게 내가 한 칸 이게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되게 뒤틀리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요거를 딱 보니까 뭐예요? 얘는 이렇게 보이는 거는 프린트 A하고 엔터를 치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근데 아까 요 문자열을 프린트 한 거는 A를 누르고 그냥 엔터 친 거 있죠. 그거하고 이제 같은 효과잖아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 오브젝트 이름만 딱 쳐가지고 이러한 출력 결과가 이제 보이도록 마치 이제 넘파이 어레이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코드를 바꾸고 싶다면은 이게 아니고 얘를 건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 업점프 있죠. 이렇게 치면 막 그 엔터를 치면 또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물론 제가 요거를 해놓긴 했어요. 요거를 해놓긴 했는데 이거를 뭐 굳이 이거 값 확인하는데 언제 이거 프린트를 하고 있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A는 0이라고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뭐를 바꾸면 된다? 얘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점프라는 클래스를 이제 새로 정의를 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똑같은데 그냥 제가 이제 두 개를 좀 구분을 하기 위해 갖고 이런 스트링은 아까는 그냥 A는 얼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나왔던 거를 제가 그냥 문장을 쳤습니다. A의 값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 문자를 좀 수정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함수를 다시 정의했어요. 원래 있었겠지. 원래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실행이 된 거잖아요. 원래 있었겠지만 내가 새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리턴하도록 했냐면은 요 a는 얼마라는 문자를 리턴하도록 바꿨어요. 자, 이렇게 다시 정의하면은 초기화가 되죠. 초기화 됐다고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고 프린트 요구를 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실행되는 거랑 똑같냐면은 점프 str 요게 실행되는 거하고 똑같죠. 그쵸? 요게 실행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a의 값은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a의 값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냥 업점프라고 치게 되면은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print 점프 요게 실행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얘가 실행되면은 이러한 문자열이 리턴이 될 테고 이 문자열이 출력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이 여기 왜 이렇게 많어? 그 다음에는 막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혼자 공부할 때 혹시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러한 기호는 수학적으로 임플라이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얘만 정의가 되어 있고, 얘는 내가 재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내용이 이거로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따로 정의 안 해도. 그러니까 얘가 정의되면은 얘는 그냥 정의된 셈 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가 정의됐다고 해서 얘가 재정의 되진 않아요. 요거의 값으로.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때는 얘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네요. 얘만 정의가 되어 있네. 그쵸? 이러한 거를 만들었으면은 자 얘를 하면은 a의 값이 0으로 초기화되었습니다 하는데 프린트 요구를 하면 나는 요 기능을 재정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잖아. 근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정의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죠. 그 이유가 내가 여기에서 정의를 하면은 얘의 기능도 그냥 같이 다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프린트를 하고 요거를 하나 두 개가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만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이거 이제 했던 예제죠. 얘는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고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거는 얘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얘를 두게 되면은 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이게 쓸모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원한 코드가 이제 아닌 그러니까 뭐 메모리 주소 같은 거다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이러한 그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비밀은 뭐냐면은 요렇게 A를 딱 누르면은 결과가 딱 보이는 거 있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대화형 콘솔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대화형 콘솔에서는 그러니까 R도 그렇고요. A를 쳐가지고 이렇게 딱 출력이 되는 이제 그러한 결과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출력 결과를 대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럴 것 같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 일단 IDE가 요즘 워낙에 발전해가지고 뭐 A하고 엔터 치면은 나오는 출력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알고 있는 거 요거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거는 뭔가 그 PRINT 문자열의 조합으로
요러한 거를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자체가 안 들죠. 그렇죠? 얘는 뭔가 이제 다른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되게 예쁘게 나오고 이거를 뭐 자꾸 이제 막 약간 이제 비웃는 것 같아갖고 그렇기는 한데, 음, 요거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일견 깔끔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거 뜯어보니까 여기 사이에 그 스페이스를 그냥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깔끔해 보이도록 만든 거였잖아.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못 만들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를 넣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뭔가 이제, 다른 방식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엔터 치면은 우리가 이제 배운 거는 요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숨겨진 기능 이런 게 있는데 얘를 프린트 하면은 저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잖아. 그쵸? 얘는 그냥 얘랑 똑같네.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또 숨겨진 기능이 있겠죠. 저러한 출력을 내보내게 하는 숨겨진 기능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메소드예요. 자, 이 숨겨진 기능 중에 언더바 이제 하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로 시작하고 리프레젠테이션 HTML이라는 이제 숨겨진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를 실행하면은 뭔가 이제 스트링이 쭉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데 이거 HTML 코드인 것 같죠? 딱 봐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막 제가 이제 GPT한테 물어보면서 이거를 막 했었는데 HTML 코드인 것 같고 이 HTML 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이러한 패키지를 로드하고 그쵸? 요런 기능을 로드한 다음에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 음, 어. 요거를 HTML 이렇게 해서 얘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df라고 엔터를 치면 나오게 되는 이 그림인지 뭔지 하여튼 이제 이러한 출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러한 스트링이 HTML 코드가 스트링 형태로 쭉 저장이 되어 있고 요거를 HTML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뿌려지는 역할을 하는 게 요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 출력이 되는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얘를 재정의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뭔가 좀 헷갈리는 게 아니 그럼 이제 요거의 기능은 뭔지 좀 헷갈리죠. 얘는 언제 쓰는 거지? 얘는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print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그냥 print df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고 얘는 그냥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요거는 필요하겠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싶고 print를 수행하기 위해서 얘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냥 df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언제 실행이 되지? 얘는 주피터가 아닐 때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렇게 하면 파이썬이 실행되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동영상으로 올리고 막 뭐 1세대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코딩했다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하면서 공부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옛날엔 이렇게 했겠지. 임포트 판다스 PD 이렇게 하고 PD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문법을 하면은 주피터처럼 그렇게 막 예쁜 그림 형태로 나올까요? 이거 딱 봐도 안 나오게 생겼죠. 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df라고 저장을 해봅시다. df를 쳐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때 df에도 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럼 이때는
그냥 DF하고 엔터 친 게 저 결과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안 쓰죠. 그래갖고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2000년대 전의 방식, 2000년대 전의 방식이랑 이 파이썬이 확 뜨기 시작하면서 뭐 다양한 아이디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출력하는 형태도 좀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좀 이런 코드들이 헷갈리는 거죠. 아무튼 얘의 역할은 뭐냐면은 어디야? 요거의 역할은 그 우리 ID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대화형 콘솔이랑 연결을 해갖고 그 출력 결과를 이제 뿌려주는 거잖아요. 웹상에다가. 근데 이게 이러한 출력을 이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뭐 심지어 이제 좀 발전하다 보면은 A라는 오브젝트 이름을 딱 치면 무슨 영상이 탁탁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지원한다면은 그렇게 정의를 하면은 되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있던 그런 구시대 방식으로는 그런 게 지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HTML 출력을 지원을 하면은 오브젝트 이름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요게 실행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죠? 지원하지 않으면 오브젝트 이름 플러스 엔터를 치면은 그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혹시 지원하지 않는 그 오브젝트일 때 그 기능을 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사실 그 주피터에서는 이게 얘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얘가 우선해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좀 그 있으나 없으나 하는 기능이 되어버렸죠. 아무튼 요거의 그 포함 단계는 놀랍게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정의되면 요거는 자동으로 정의된다고 했었죠. 이거는 배웠는데 얘가 정의되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정의되냐?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얘는 HTML을 출력할지 안 할지를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의되는 거하고 얘네하고는 별개입니다. 근데 그 ID가 만약에 이게 두 개 다 정의되어 있으면 우선순위로 얘를 실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왼쪽을.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이 A라는 오브젝트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뭔가 이렇게 결과가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럼 나는 요거를 재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얘를 재정의하면 내가 원치 않게 PRINT A에 갖고 나오는 그 출력도 같이 이제 정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또 찝찝해요. 왜냐하면 그 파이썬에 있는 되게 내부적인 고유한 기능을 내가 재정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거 두 개를 건드리는 게 좀 찝찝한데 그거보다 얘를 정의하면은 내부적인 거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A라는 오브젝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나오는 결과를 주피터에서만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편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업점프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번에는 그 이닛이랑 뭐 업점프는 이제 다 알고 있고 요런 거를 정의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안 할 거예요. 요런 것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할 거고 이러한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스턴스를 만들고 인스턴스 이름하고 이제 엔터를 치면 A는 0이라고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미묘하게 글꼴이 달라요. 이거 되게 미묘한 거니까 이게 PRINT A는 0 요거하고 미묘하게 글꼴이 좀 다르죠. 그렇죠? 얘는 그냥 문자로 출력한 거고 요거는 보기에는 이래 보이지만 HTML 코드를 지금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묘하게 다릅니다. 네. 자, 요렇게 엔터를 치는 거는 이제 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태초에 봤던 그러한 그 메모리 주소라든가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출력되는 게 또 그냥 그대로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이게 가끔 때에 따라서는 이 메모리 주소를 보면서 코드를 짜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기말고사 끝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이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은 메모리 주소를 다 보면서 오브젝트를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유용할 때도 있어요. 영 쓸모없는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건드리지 않고, 왜냐면 얘는 또 나름대로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야. 요거를 건드리지 않고 내가 편하게 이렇게 오브젝트 이름하고 엔터를 치면은 나오는 출력 결과를 재정의하고 싶을 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활용하면 이럴 수 있죠. HTML 코드로 출력해 준다는 거는, 코드를 출력해 준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스트링을 출력한다라는 것도 말이 되는데, 아까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 같이 표 형태로 예쁘게 정리된 거 있죠. 그러한 HTML 코드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고, 동시에 이미지 같은 것도 HTML 코드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었죠. 그거도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중꺾마라는 클래스를 이제 다시 정의를 할 건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다 티피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거고, 여기에서 이러한 메소드를 제가 재정의를 할 거예요. 재정의를 할 건데, 얘가 원래는 뭐 쇼 이런 메소드였을 거예요. 쇼라는 메소드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스턴스 이름하고 점을 찍고 쇼하고 가로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제 그림이 쭈쭈쭈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오브젝트 이름만 치면은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쭉 정의를 하고, 원래는 이 HTML 요거를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스트링 형태로만 리턴을 해줘도 중꺾마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냥 A라고 치면은 요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비밀, 그 대화형 콘솔에서 A하고 엔터를 쳐서 나오는 출력 결과는 이거일 수도 있고요,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그 환경에서 코딩을 하느냐의 차이고,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만약에 둘 다 나올 수 있는 환경이면 이 뒤에 게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